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헌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장막작하고 중선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5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을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다음금융 뉴스에 보시면 요거 딱 하나 볼 거 있네. 미 국채 수익률 내일 새벽이 고비 20년물 국채 입찰 FOMC 의사록. 네, 요거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요즘 국채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진짜 국채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특히 장기물.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구글이 돈을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호주 달러를 채권 발행을 추진합니다. 약 5조 원. 그래서 50억 호주 달러. 그래서 한화로 5조 원 정도 되고요. 대략 금리가 7%. 좀 구글이 좀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7%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 이유는요, 인프라 투자 급증, 캐펙스 투자. 예, 그래서 상향 조정했고 이거를 메꾸기 위한 밖에서 좀 돈을 대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좀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가입니다. 유가 현재 92달러 브렌트유. 네, 상승 추세 지금 가고 있고 안정이 안 되네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일을 벌려놓고 지금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트럼프 나가리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제가 작년에 예견한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 가까운 미래의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가 폭락 이후에 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폭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은행,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역은행. 이거는 은행 위기가 터지는 징조가 30%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쌍봉으로 있는데, 주봉에서. 네, 지금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이제 큰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림 자체가. 더 이상 상승도 못하고 억지로 지금 버티는 느낌인데 잘 판단하시고요. 애플입니다. 애플도 비슷한 상황. 구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폭락과 급반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큰 하락이 이렇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제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순환 투자도 그렇고 아무튼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고요. 아마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TSM. 네, TSM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2차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메타입니다. 메타는 메가7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꼬꾸라진 상태. 대략 한 35% 지금 빠져 있는데요.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네, 브로드컴 마찬가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메가7 중에서 한 5개 종목 정도만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상황을 좀 예의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금 고비에 와 있고 만약에 메가7이 다 무너진다. 아무튼 그림이 안 좋아요.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론. 네.
어때요? 끝난 상황. 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크게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지만 더 이상 못 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라클,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주저앉은 상황이죠. 네, 회복할 기미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파는 그런 상황이고요. 커위브 마찬가지 잘 보셔야 되고 자, 네 오늘 소프트뱅크 10% 빠졌네요. 10%. 고점 대비 6월 달부터 10%. 오, 뭐 끔찍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픈 AI가 상장을 이렇게 주가가 나올 정도면 못하는 거 아닌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 투자한 회사 주가가 AI가 좋으면 헐헐 날아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예, 못 날르고 있네요. 잘 보시고요. 마이크론입니다. 자, 7% 빠지고요. 시간에서는 1% 빠지고 있네요.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샌디스크입니다. 자, 샌디스크도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고, 자, 대폭락 이후에 57% 반등이 나왔고, 2차 폭락 시작이 됐죠. 이번에 주식시장의 명운은 네, 반도체가 지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하이닉스가 요건가요? 네, 요건데요. 하이닉스는 3%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 뭐 소식이 들려와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갖고는. 네. 엄청 세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조금 세게 반등한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부동산 마찬가지 마지막 파이널 남아 있고요. 그거는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CMBS 폭락, 반등. 자, 2차 폭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PO도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 국채 30년물, 지금 108인데요. 이게 2008년 여기 저점에 와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100을 깰 것 같아요. 90까지. 이때가 닷컴 때거든요. 급락을 했죠. 이때 보시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급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위기가 터져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 네, 이런 상황이 2000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배제해 두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국채 10년물 높아요. 4.7입니다. 3개월물 3.8, 2년물 4.16, 자, 그 다음에 5년물 4.35, 20년물 4.27 높죠? 네, 30년물이 문제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입찰 결과나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조마조마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0.893인데 여기 금리 차거든요. 이제 금리 차가 만약에 얘가 1%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왜? 네, 여기 있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이렇게 일들이 터졌는데 764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공황급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주의할 때고요. 자, 그다음에 환율 달러를 보면 네, 7월 말부터 달러 약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원화는 강세 기조죠. 엄청나게 지금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390원까지 내려갔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엔화입니다. 엔화도 뭐가 들어왔네요. 소식이 왔네요. 소식이 왔습니다. 이러면 금에 좋은 겁니다. 금이 많이 안 내려가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호주 달러 좀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도 계속 강세 유지. 자, 유로도 강세 보이시죠? 자, 위안화 강세. 자, 그러면 달러 약세. 자, 달러 약세면 누구한테 좋죠? 좋은 게 아니고 아무튼 원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이 정도까지가 제가 아는 선이고요.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셔갖고 달러와
그다음에 엔화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 달러와 엔화는 요거 따로 제가 또 뒤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금도 해야 되니까 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어때요? 안 빠지죠. 금 일봉입니다. 네,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자 금, 네, 달러 약세, 금 강세는 아니지만 빠지진 않는다. 그죠? 요날 8월 7일 날 짱대 양봉의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금 현물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은입니다. 63달러. 은도 여기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은 현물. 네, 그 다음에 금원비. 네, 금원비 살짝 이제 멈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닥터코퍼 좀 내려오다 멈춤. 네, 지금 유가는 지금 상승 조정 다시 재상승 85달러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그다음에 천연 가스 살짝 올라오고 있고 밀은 이제 살짝 조정.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예, 월봉은 밀은 이제 자연 인플레이션 잘 생각하셔야 되고 천연 가스입니다. 이제 조정을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가는 지금 상승 추세예요. 이제 구리는 고점, 그다음에 금원비 68, 네, 준비하네요. 상승 준비. 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실물을 소량씩 분할 매수하자. 간단하죠. 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고요. 달러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과 은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서로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의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살짝 일부 조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이걸 보실 때는 달러를 보세요. 달러. 그래서 달러 월봉을 보시면 달러가 이때가 최고 강세였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네, 그다음에 금리가 여기가 이제 올라온 건가요? 금리를 내리면서 이때부터 내렸죠. 여기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추세 자체는 달러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실물 금을 소량씩 우리가 분할로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꼭 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대략 목표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하고 S&P 500에 나온 비율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70년대는 23배, 2000년대는 9배 갔거든요, 금이. 그러면 현재는 2배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7배에서 21배까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얼마까지 간다는 모르겠고,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많고, 실제로 차트에서도 상승 조정, 다시 2차 폭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1파, 그 다음에 2파, 이제 3파로 간다라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이제 파동까지도 제가 카운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작년 8월, 11월, 올 6월 이렇게 고점을 1, 2, 3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죠. 여기 9.26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이거. 그래서 지금 엄청난 크러쉬가 지금 준비 중이다. 그래서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고 로셀 리턴입니다. 고점이 살짝 증가했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이 생겼고 지금 현재 잠시만요. 지금 인베스팅 여기서 5시 15분? 그때부터 이게 안 움직이네요. 다른 건 움직이는데 시장 시간에 주식도 다 지금 되고 있고 다 하는데 요것만 좀 안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네, 다이버전스 생겼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고 있죠. 7월 달 고점 다이버전스 내려오고 있는 상황. 조만간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8인데요. 요게 이제 튀는 그 순간들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S&P 500도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급락이 예고돼 있고, 자, 그다음에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주식은 무시무시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 그러면 나스닥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000 정도까지가 기본값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주식이 지고 금과운이 뜨는, 자, 환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환율에 대한, 일단 금에 대한 강조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실물이 지금 싸잖아요. 많이 싸진 겁니다, 이게. 그죠? 그전에 여기 요때는 100만 원 막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75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한돈에, 그런가요? 80만 원인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서 매수하시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저걸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죠? 신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신호를 하는데, 환율을 제가 방향성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환율을 따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환차손이라고, 저기, 환차익? 예. 그거는 제가 해보진 않아갖고, 어느 때 투자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강세와 약세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때가 2007년 10월 달이었고요. 네.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까만 게 저점. 여기가 고점.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 자, 원화가 여기 있을 때는 가치가 높은 원화, 강세였죠. 내려오니까. 내려올 땐 강세, 올라갈 땐 약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RSI 보시고, 요 풍덩 보이시죠? 검은 거. 그 다음에 LRS R 스퀘어도 보이시고, 이게 뭐죠? 퍼센트 D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걸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이걸 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점, 여기, 30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고, 여기가 고점.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도 이제 앞으로 풍덩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들도 다시 저점을 이룰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지금 강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실래요? 많이 내려왔죠. 엄청나게 세게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 급이면 원하는 많이 내려가는데, 앞으로 전망은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기 한 1200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워낙 강세 내려오는 거 1200 초반까지는 일단 기본값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표들도 이제 확인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뭐죠? 달러죠, 달러. 자, 달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올라가면 강세, 내려가면 약세죠. 이제 현재는 지금 보면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약세 기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표를 보면 RSI는 살짝 올라와 있고요. MACD는 음의 영역에 있고, 자, 현재 R스퀘어드 LRS는 중립 위치에 있습니다. 네, 무슨 위치? 중립 위치. 그래서 아직까지는 횡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LRS R스퀘어드는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달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미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찍기 때문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약세, 약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2000년 초반에도 보면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2008년 4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다시 또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널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99인데요.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계속해서 금리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달러는 약세로 되고, 그 다음에 돈은 계속 찍고, 그래서 달러 약세 기조가 앞으로 대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럼 원화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엔화는 특이한 놈인데 대단히, 자, 2000 여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엔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약세입니다. 내려가면 강세예요. 자, 맞죠? 그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07년 6월 달이거든요. 자, 2007년 6월 달을 보시면, 자, 엄청난 신호가 떴죠. 자, RSI 70, MACD 양의 영역, LSR 스퀘어드 양 쌍고, 그 다음에 퍼센트 D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고점이란 얘기죠. 엔화 약세의 최고점 이 당시에. 그리고 요게 들어가면서 뭐가 생긴 거죠? 엔 캐리가 생긴 겁니다. 이때 엄청난 돈돌이 회귀하는 겁니다. 엔화 강세로 가면서. 엔화 강세. 자, 그러면 바닥권을 탈출하는 때가 언제다? 요때죠, 요때. 요때. 요때가 다 바닥권을 탈출할 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요. 그럼 여기 바닥을 한번 그어보면, 그죠? 여기 RSI 음의 영역, MACD 음의 영역,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LRS 양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닥권. 그래서 내려오는 강세. 지금 현재는 그럼 뭐예요? 꼭대기에 있으니까. 꼭대기에 있으니까 지금 맨날 엄청난 약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자, 일단 뭐 다이버전스도 생겼고, 뭐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08년 요때, 요거를 지금, 네,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전망이지만, 엔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자,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요런 흐름으로 앞으로 장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 지표를 봐도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몰라요. 이거 안 해봐 갖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이게 싼 거잖아요. 그죠? 엔화 쌀 때 사서 지금 뭐예요?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 바닥을 잡을 때 바닥 뭐로 보라고요? RSI 풍덩, 그다음에 MACD 음의 영역, LSR 스퀘어드 뭐예요? 네, 고점 저점, 그다음에 퍼센트 D 저점. 네, 이따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화는 상당히 지금 뭐 투자하기에 유리한 쪽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요 정도까지가 제가 아는 선이고요. 환율은 이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고수 헤레비 아니라 뭐 무슨 헤레비의 조상의 조상님이 오셔도 힘든 거예요. 그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결론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자, 보시겠습니다. 달러 약세는 확실할 것 같아요. 달러 약세 기조로. 지금 몇 개월째 횡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화 강세입니다. 강세 기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고 파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워낙 강세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쫙 내려오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월봉에서는 보시면 아직까지는 신호를 확실하게 뜨진 않았어요. 여기 하나 떴네요. 그죠? 내려오고 있고 중립 위치. 그래서 일단은 워낙 강세 쪽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워낙 강세,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원화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우리 서민들이 좋고요. 달러 약세가 되면 나중에 환전해 놓으면 많이 싸질 때 사놓으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좋고요. 엔화는 강세로 갈 거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그러면 어, 엔화가 뭐가 있죠? 엔화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튼 환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 왜냐하면 큰 변동폭이 없어요, 환율은. 예. 옛날이나 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변동이 있었지, 지금도 변동이 컸던 거죠. 상당히 높이 올라왔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화는 한 1,200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왜? 이쪽 고점과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실물 금은, 자, 금은 달러 뭐예요? 달러? 예, 약세가 되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그럼 달러 약세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1970년대 한 번, 2000년대 두 번. 여기는 뭘까요? 예, 금이 엄청난 채굴량이 들어갔고 금값이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달러 지금 약세 기조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2022년이죠. 2022년 달러 약세, 앞으로 계속 약세. 자, 그리고 달러 약세로 가는 조건 중에 있어요. 돈을 많이 푼다, 금리 내린다 그러면 달러 약세예요. 금한텐 짱 좋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 기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시고 현금, 네, 달러든 엔화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갖고요. 저는 원화밖에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